예, 편히 앉으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아가지고 조금 현천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사람의 목숨은 기약할 수 없고 만물은 덧없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다.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의 빠르게도 그와 같이 흘러간다.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느새 정초였는가 하면은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은 가을이고, 가을인가 하면은 벌써 지나서 이제 초겨울에 들어와서 올 1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인생 100세 100년을 산다고 요즘은 그럽니다만은 100년 요즘 사는 사람들이 흔합니까? 많이 살면은 90세 이렇게 사는데 90년 산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우리 다들 나이 연세가 몇이니까 지금 현재 반백년이 다 지났죠? 다 지났고 이제 60이 됐고 70을 바라보고 저도 내일 모레면은 70입니다. 이제 그래 이렇게 70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으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가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5 될 때까지도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70이 내일 모레 앞두고 있으니까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살았던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구나. 제가 내 감이 그래요.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 감이 80까지는 제가 그래도 살 수 있겠지. 80 해봐야 이제 10년밖에 더 남았어요. 10년 지나온 거 60 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 됐으니까 70 된 게 이제 내일 모레를 하더라도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또 80 금방 되지요. 그때 80 되면 이제 죽는다고 이제 바쁠 거죠. 이제 70이 그냥 지나가나요? 이제 60도 그냥 안 지나오지나요? 이렇게 사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60 들어와 가지고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것 같아요. 딱 60 되던 해 2014년도 1월 10일 날
간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에 이제 8년 됐나요? 8년 아니 10년도 안 됐는데 또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허리가 간 이식 수술을 할 때보다도 사다리에 떨어진 것이 더 순식간에 갈 수 있었어요. 그 마당에 돌멩이 하나만 있었으면은 머리가 마당에 먼저 떨어졌으니까 바로 가지요. 이게 사람 목숨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70년, 70대, 어느 때 또 뭐 어떻게 될지 말이야. 걸어가다가 길거리 돌뿌리에 취해가지고 넘어져서 이마박이 깨질지 뭐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나나 마찬가지죠. 간 이식 수술해서 한 3개월 누워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빨리 이제 나사가지고 퇴원할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동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빨리 나서서 퇴원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허리 부러지니까 인생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몸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빨리 이 얘기 끝내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허리가 덜 아파요. 지금은 허리가 아파오는데 그리고 70에 건강하게 더 100세까지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거. 그래 봐야 뭐 노인이지. 별거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더 이상 실감나게 얘기할 자신은 없고 이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 소재로서 그 죽음에 대한 실감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실감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흥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겨서 알아서 들어주세요. 법구 비유경에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경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기약할 수 없고 만물은 덧없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다.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의 빠르게도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에 가야 끝나지만 사람의 목숨은 100세 인생이라고 지금 100살 먹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50대도 죽고 60대도 죽고 70대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래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로 이 영화를 봤는데 80년대 이 영화를 봤는가 그럴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도 유명하니까. 영화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 쓴 지가 30년도 넘습니다. 영화는 자동차 정비사 카터,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 본명은 모건 프리먼이고 그 사람과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 잭 니콜슨이라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70대 두 노인이 우연히 같은 이 두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70대인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두 사람이 똑같은 병실에 입원한 거예요. 에드워드란 잭 니콜슨이라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70대 두 노인이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삶의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두 노인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두 노인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우리 출가 스님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참선하는 스님들의 화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노인은 병원에서 탈출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함께 여행길에 오르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 우정, 무엇이 행복인가 등 많은 것을 깨닫고 나누게 된다. 이거 두 사람이 아마 꽁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갖다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흔히 우리는 삶이 오래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삶이 죽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해서 믿고 있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지 못한다. 가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한때 유행했던 유언장 쓰기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우리 사회에서 유언장 쓰기가 한참 유행을 했어요. 사회단체에서 유언장 쓰기를 운동을 한참 했죠. 그래서 절에서도 신도들 보고 유언장 써서 이제 부처님
불단에 갖다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성당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죽음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늘 있죠. 늘 관을 갖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은 관 뚜껑을 닫아서 못 박아. 못을 쾅쾅 박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 체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지금쯤 열어주면 되는데 왜 안 열어주지? 이렇게 한데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이 다 가버려. 다른 데로 어디로 가버려. 밖에 사람들 생각에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면 제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한참 이렇게 깊어지려고 하면 그때서 와가지고 간뚜껑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는 체험을 안 해봤지만 그때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죠. 간뚜껑을. 한참 이 두려움이 깊어져 가는데 간뚜껑을 지금쯤 열어줄 텐데 왜 안 열어주지? 하고 있을 때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간뚜껑을 열어주면은 그 간뚜껑 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반가운지 모른대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죽음 체험, 유서 쓰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서를 써가지고 자식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서를 저도 한번 써봤는데 별로 쓸 것도 없는, 유서 쓰려고 하니까 나는 쓸 것도 없더라고. 누구한테 뭐 불러줄 것도 없고, 뭐 별 것도 없어요. 아무리 쓰려고 생각을 해도 쓸 게 없어. 이제 상자 스님들한테 열반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남기죠. 열반송. 그 열반송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또 내가 그만큼 삶도 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열반송도 못 쓰고 유서도 못 썼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유서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유서를 쓰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서를 꼭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유서를 쓰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지금 지나온 삶의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꼭 한번 유서 써보세요. 유서 써놓고 죽지는 말고. 이 두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죠,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같은 병실에 만났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 앞으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는 건가? 이거 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병원에서만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둘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치료 못하면 죽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아니다. 술이 서로 죽착합착해서 맞아가지고 그래서 좋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병원에 병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나가자. 그래서 서로가 저기가 맞아가지고 공작에 맞아서 둘이 나간 거예요. 물론 나갈 때는 굉장한 생각을 했던 거죠. 둘이 서로가. 응?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천착하고 풀려면은 이 병실에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옷 갈아입고 탈출을 하면은 잡혀요. 그 병실 환자복을 옷은 밖에 나가서 입을 옷은 아주 최소한 적게 둘둘 말아서 싸고 그리고 환자복 입고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환자인 줄 알고 환자가 환자복 입고 어디 밖에 나갈란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잡아요. 그런데 병실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간호사들이 잡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 저기 아산병원의 병실에서 이제 밖에 뭐 사 먹으러 나간다고 승복을 입고 딱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도로 가슴을 밀어가지고 병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내가 궁금해.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병 환자복 벗고 일단 사복 입고 나갔을 거예요. 잡아도 안 잡히고 막 뛰쳐나갔을 거예요. 유언장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유언장을 한번 꼭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삶이 점검이 돼요. 그 앞으로 삶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떻게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다 이렇게 스크린이 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나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다. 곧 오늘 내일 하려고 하는데 그때서 인생 후회해봐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리서 지금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한번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란 누군가,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이란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 뒤집어야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런 수준의 결단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것. 지금 내가 이제 사는 맨날 이제 인생에 지난번에 제가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 반복하는 삶 그 자체가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 삶이 도우면은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뒤집기는 뭐 이렇게 반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이 들면은 한번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보따리 싸서 집 나가든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나온 인생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살아온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한 사람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되겠지 하고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결혼 못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목을 잡든지 붙들어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든지 이리 해야지. 결혼한 것이 인생의 전부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 꼭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나온 인생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시간은 어김없이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과감히 도전하라. 그리고 햇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혀야 한다. 과감하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거죠.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은 그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거지. 저 일이 될까 안 될까 에라 그만두자 하고 안 하고 평생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서 안 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뭐.
미국에서 석유 사업으로 대재벌이 된 록펠러는 다 아시죠? 록펠러 그 사람이라는 몰라도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53세가 되던 해 불치의 병과 우울증으로 앞으로 1년도 살기 힘들다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았다. 그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도 병원에서 저기가 입원해 있는 거죠. 돈을 버는데 평생을 바친 록펠러에게 의사의 선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날 이후 록펠러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록펠러가 53세가 될 때 최고의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0대, 40대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그 돈을 벌었겠어요. 그날 이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는 날, 그날 이후 록펠러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록펠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는다고 하면은 무슨 삶을 살겠어요? 돈 벌는 삶에서 돈을 안 버는 삶으로 마음을 다짐했겠죠? 마음을 다짐하고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가치 있게 쓰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 결정하기 쉽습니까? 이건희 씨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얼마였어요? 20조가 넘었죠? 20조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나는 1조도 필요 없다. 1억만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세금을 어떻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대요. 사회를 위해서 잘 쓰겠죠. 그날 이후 록펠러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억척스럽게 살아온 것이죠. 그 록펠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가치 있게 쓰기로 결정을 했다.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야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거예요. 록펠러도 자기가 사형 선고를 의사한테 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빨리 병을 낫고 밖에 나가서 세상 돈을 내가 다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는 교육과 의학 발전을 위해 거금을 기부하고 자선단체를 적극 도왔다.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5억 달러,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돼요? 네? 6천억 원? 별로 안 되고. 6조 아니에요? 5조 아니에요? 1천억 원? 뭐 그때는 큰 돈이었겠죠. 뭐. 요즘 생각하면 별로 안 돼. 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내놓았다. 그의 삶이 바뀌자 그의 운명도 기적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겠어요? 거기 답 다 있는데 1년을 넘기기 어렵다던 그가 그 후로 무려 44년을 더 살며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그 사회 사업 하는 재단이죠.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또 록펠러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죠.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컴퓨터에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 또 주식에 유명한 사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돈을 엄청 벌어봐야 나중에 할 일은 베푸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돈 그것 자기가 다 쓰고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돈 때문에 죽어. 돈 때문에. (44년을) 더 살면서 자선사업을 했다. 또 중국에 유명한 젊은 여배우가 있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는 이름은 잘 못 외우니까 돈이 많이 썼는데 그 돈을 어느 절에다가 다 주고 절로 출가를 했다고 그랬던가 그랬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어디에 꽂히느냐가 중요해. 근데 자기 개인의 생각에 이게 꽂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평가되어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돈을 얼마나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돈이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벌리면은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병들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돈이 산더미처럼 쌓기 전에 여러 군데다가 보시를 해요. 보시. 그래야 오래 살아. 이 록펠러도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그렇게 다 재산을 베풀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슨 가르침하고 같으냐면은 내려놔라. 내려놓으라.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네가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네 마음은 가벼울 것이다.
네 마음은 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엄청난 돈, 이걸 짊어지고 있으니 그 무게에 의해서 1년도 안 돼서 이제 죽을 판인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려놔 버리니까 자기를 짓누르고 병들게 만들었던 그런 짐들이 다 내려놔지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좀 스토리가 더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그 스토리를 많이 생략을 했는데, 둘이 엄청 재미있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돌아다녀요. 어디 섬나라에 가가지고는 백사장에 가서 아가씨를 사귀어서 그 70대 노인이 신나게 놀고, 또 그 아가씨 보고 뉴욕이나 어디 대도시에 가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둘이 또 그 둘이 죽차갑작이 돼서 또 어떻게 모르겠어요. 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마음이 마저 들어가더래. 어떻게 70대 노인하고 20대 아가씨하고 둘이 마음이 죽차갑작이 되냐고. 그 사람들도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서로 상대를 하니까 이제 소통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둘이 한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이고 한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번 재벌이에요. 록펠러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병실에서 뛰쳐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 재벌은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공은 돈이 없어도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나게 돌아다녀,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무슨 가치를 느꼈는지 재미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인생이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뭔가, 이런 것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영화가 어떻게 해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끝났어요. 제 얘기도 끝낼 겁니다. 주제는 지금 유언장을 한번 써보고 유언장 쓰는 과정에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 삶을 크게 바꾸든지 아니면 조금 바꾸든지, 조금만 바꿔도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건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의 형식을 바꾸든지, 그래서 바꿔야 될 일들이 있으면 바꿔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들려주신 법사선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